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댓글로 배고픔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롱가님,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배고픔이 너무 심해서 단식 시간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배고픔을 즐기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아니 사람이 배고프면 음식 먹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억지로 참고 굶으면 보상심리로 폭식한다고 알고 있는데, 배고픔을 즐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만약에 말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질문이죠.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의도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 시간을 가지는 식사법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음식이 너무 많고 그래서 쉽게 자주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음식을 자주 많이 먹는 게 비만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만들고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 시간을 가져서 비만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변형되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매일 16시간 단식을 하고 8시간의 식사를 하는 16대8 간헐적 단식과 일주일에 5일은 하루 3끼 식사를 하고 2일은 24시간의 단식을 하는 5대2 간헐적 단식이 있습니다. 16대8 간헐적 단식은 매일 16시간의 단식이 너무 길어 보일 수도 있지만 잠을 자는 시간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침 한 끼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5대2 간헐적 단식도 24시간이 너무 길어 보이지만 전날에 저녁을 먹은 다음부터 단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점심을 먹지 않고 저녁을 먹으면 24시간의 단식이 됩니다. 자, 저도 간헐적 단식에서 설명을 했지만 단식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16대8과 5대2 방법이 나눠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식 시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단식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머리에 남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16시간의 단식을 하면 알아서 식욕이 조절되고 배고픔을 즐기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뇌, 심장, 간, 폐 같은 주요 장기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걸 흔히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죠. 사람은 잠을 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매 순간 기초대사량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만 매 순간 계속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중에 일부를 체지방으로 저장을 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동안 그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몸의 가장 기본적인 대사예요. 다이어트는 저장되는 체지방보다 사용하는 체지방이 많아서 전체적인 체지방량이 줄어드는 거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체지방을 아예 저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체지방이 늘어나도록 하는 호르몬을 인슐린이라고 하고 반대로 체지방을 줄어들도록 하는 호르몬을 글루카곤이라고 합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하는 일이 반대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늘어나면 글루카곤은 줄어들고 인슐린이 줄어들면 글루카곤이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늘어나서 음식 중의 일부가 체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인슐린이 줄어들게 되면 글루카곤이 늘어나고 늘어난 글루카곤이 아까 저장했던 체지방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음식 중에는 인슐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시키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저장되는 체지방의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걸 낮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인슐린이 낮아져야 글루카곤이 나오고 글루카곤이 나와야 저장된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 인슐린을 낮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글루카곤이 나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그 늦어진 시간 동안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기초대사량으로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고 있는데 방금 먹은 음식에서 얻은 에너지는 많은 인슐린 때문에 많이 체지방으로 저장되어 버렸죠. 저장되어 있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려면 글루카곤이 필요한데 많은 인슐린 때문에 글루카곤이 나올 수 없어서 저장됐던 체지방을 에너지로 쓰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쓸 에너지가 당장 부족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의 몸은 음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몸 안에서 에너지를 구할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음식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음식을 먹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따라서 이 배고픔을 굉장히 강하게 발산합니다. 이렇게 강한 배고픔은 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반대로 인슐린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저장되는 체지방의 양이 적고 따라서 당장 에너지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인슐린이 많지 않으니까 그 인슐린을 낮추는 시간도 짧게 걸려요. 인슐린을 낮추는 시간이 짧게 걸리면 글루카곤이 나오는 시간이 빨라지고 글루카곤이 나오게 되면 저장돼 있던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에너지가 부족하지도 않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더라도 체지방을 사용하면 되니까 더 이상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배고픔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배고픔이 심하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유가 있는 거죠. 자, 배고픔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배고픔을 참는 게 힘들지 않고
배고픔을 참는 게 힘들지 않으니까 배고픔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지 않아서 배고픔이 심한 사람은 배고픔이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배고픔을 즐기라는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고, 배고픔이 심해서 16시간의 단식을 지키기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거나 힘들게 단식 시간을 지키더라도 보상 심리로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반대로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꿔서 배고픔이 약해진 사람은 배고픔이 약하기 때문에 배고픔을 즐길 수 있고, 배고픔을 즐기니까 단식 시간을 지키는 게 힘들지 않고, 단식 시간을 지키는 게 힘들지 않으니까 보상 심리가 생기지 않아서 폭식을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게 배고픔을 참기 힘들어하는 사람과 배고픔을 즐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면 배고픔이 심하지도 않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간헐적 단식을 딱히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배고픔이 심하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중요한 음식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 건데요? 예전에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했었는데 영상을 보고 나니까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자, 잠시 뒤에 화면에 영상이 2개가 나올 텐데 왼쪽에는 먹는 음식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나오도록 해두고 오른쪽에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이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필요한 영상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